인간은 무한 변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발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소처럼 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멋진 목소리입니다. 그 박수가 소리가 쳤습니다. 네, 정말 팬분들께서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악가 윤철현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좀 치시고 안녕하십니까.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정석 박사님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하니까 제 마음도 굉장히 들뜨는데,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책과 예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의 품위를 알 수 있다. 오늘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끝나는 시간까지 이 책과 그 예술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아주 기껏
품이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를 곡은 내 마음 깊은 곳에라는 가곡인데요. 우리 홍 박사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 이렇게 흐르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곡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서유석 씨가 부른 곡인데요. 홀로 아리랑. 보통 우리가 아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힘든 상황을 얘기합니다. 아리랑 고개 아직도 있죠. 미아리 고개, 아리랑 고개. 그러나 우리 힘든 거를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출판 기념회 하는 데에서 그 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음악 주십시오.
강산 맑은 물 고개로 흐르고 천산 맑은 물로 동해 가는데 우리의 마음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언제쯤 날아가는가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보라 바다가 힘든 쉬어가보라고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백두산 두만나에서 배 타고 가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 바다가 헐벗어내 아침을 내리고 오늘 아침에는 많이 해보자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바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잡고 가보자, 함께 가자. 역시 우리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열려라! 다시 한번 열려라! 빛나라! 다시 열려라! 빛나라!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센트필 연주자 조재신입니다. 네, 우리 황종도 박사님이 초판기념회에 초대해 주셔서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꿈희망이 되다. 주제. 네, 그래서 저 첫곡으로 여러분들 들으시면 좋아하시고 많이 아시는 그리고 오버 더 레인보우 첫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세 선배님의 소녀 아시죠? 소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황종석 박사의 꿈 넘어 꿈 희망이 되다 출판 기념회 및 북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사님 방송하시죠. 열려라! 빛나라! 근데 갑자기 황종석 얘기하시는 분이 저쪽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열려라 중당, 빛나라 중당. 자, 그러면은 국민노래 순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노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황종석의 어제 그리고 앞으로를 함께할 존재 이유들입니다. 이종환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 황종석의 어제와 그리고 앞으로를 함께할 존재 이유 다 모두 다가 소개해드려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병군 삼선 부총장님 오셨습니다. 순서가 좀 이게 우리 돼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선동 전 국회의원님, 예, 보건부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호 전 중랑을 당협위원장님, 구본승 전 충남도립대 총장님 오셨습니다.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처관님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분들인데 조성현 충남고의 부대 전반기 의장님 오셨습니다. 예. 백현진 충남고의 의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역시 송충섭 충남고의 5대 전반기 의장님이십니다. 오셨습니다. 예, 오고 계시는 분들. 다음은 임혜규 전 동공과대 총장님 오셨습니다. 예, 이분도 오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예. 그 다음에 김철기 전 중남갑 당협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다음 민병주 전 국민의힘 중남을 당협위원장 겸 서울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소개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성애 전 대통령실 당문화비서관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희석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님 오셨습니다. 예, 주덕성 중남구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역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한성수 중남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이은경 중남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현우 중남구 의원님 어디 계신가요? 예, 지금 오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예, 조동순 전 중남구의 의장님 오셨습니다. 예. 김철원 전 서울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김영숙 전 충남구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예, 앞에 계시네요. 예. 왕보현 중남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역시 중남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장신자 전 중남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나도면 이병호 김명찬 전 중남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차보건 전 민통 중남구 협의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이양재 서울시 시의회 중랑구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자, 정상천 서울시 전 서울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최인광 전 서울의료원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유성남 중랑신문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김대성 중랑구 제양군인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주영 중랑구 부구청장님 오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대변 소개 마치고 다음은 오늘 같은 날, 오늘같이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날 축사가 빠질 수 없겠죠? 몇 분만 모시고 축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동 전 국회의원님, 구청장님 먼저 문병건 구청장. 예, 나중에 하시기로 하시라고. 박봉에서 오신 분이니까 예, 중랑구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하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은 시즌인지라 출판 기념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새해에 결심을 하고 내 지역부터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술도 끊고 헬스장 다녀가면서 이렇게 지역을 군대용으로 위수한다는 위수 지역을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황종석 국장님 저한테 이제 인생 선배님이 되시기 때문에 전에 저하고 이제 같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고 출판기념회를 하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척 고민이 됐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선배님 출판기념회 이거는 와서 인사를 드려야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스포트라이트 받나요? 불 좀 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조명 원래대로 원대복귀 안 되나요? 네. 그래야 우리 선배님들 문병건 구청장이 되면서 대화를 하죠. 그랬는데 하여간 오늘 아침에 제가 영상이라도 찍어서 꼭 축하의 뜻을 전하고 싶어서 책을 빼들어서 제가 앞에부터 이렇게 쭉 일장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빠르게 넘기면서 제일 마지막 절까지 보면서 제가 꼭 와서 축하의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펜으로요, 사실은 이 펜으로 책을 읽으면서 보통 책을 그냥 이렇게 넘기면 되는데 이 펜 가지고 밑줄 쳤습니다. 밑줄 치면서 읽었는데 제가 첫 문장을 사실 읽을 때부터 이거는 정말 진짜 혼을 다해서 쓰셨구나 하는 그런 표현을 해보게 됐습니다. 첫 문장을 보면 바다를 바라보면 마음이 먼저 숨을 쉽니다. 정말 시와 같은 그런 첫 구절 쓰셨는데 이거 제대로 궁금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펜을 제가 꺼내들었어요. 꺼내들고 보다 보니까 바닷가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 보내시던 얘기, 그 다음에 꼭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긴 하지만 새벽에 어머님이 장사를 하시고 손수레를 역할을 했는데 손수레를 끌고 나가시던 어머니 이야기. 그 대목에서 꼭 보면은 아버님은 빠져 있어요, 그죠? 여기 딴 데 나오나요? 어머님 이야기, 그 다음에 공무원 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 또 어려서 책을 읽으시면서 이수진 장군의 절박함, 강갑수 장군의 의지, 이런 것들을 쭉 하시면서 성장한 그 이야기. 19살에 중랑구에 오셔서 36년간 중랑구와 인연을 맺던 그 이야기. 아마 문병건 총장님 시절도 같이 이렇게 공직하셨죠?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가보니까 내 꿈이, 마지막 꿈이 중랑구를 위한 그런 봉사라는 그런 뜻을 역시 담으셨더라고요. 책을 쓰면서 보통 감추기 마련인데 정확하게, 정직하게, 분명하게 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선배님이 정말 제대로 살아오셨고, 제가 도봉구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중랑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게 됐고요. 우리 선배님께서
공직생활 하시면서 그다음에 또 느끼시는 가장 중심적인 것이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제 좌우명이 모든 일의 근원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하고 황정석 선배님하고 이제 생각이 딱 일치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욱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저도 강원도 출신인데 저도 강원도 아버님 어머님 다 출신이라서 정말 더 반갑고 우리 또 중남구는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우리 전에 박시연 위원장이라고 계셨는데 박시연 위원장 제가 전화를 어제 했어야 되는데 오늘 놓쳐서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박시연 위원장이 꼭 갑자기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꼭 와야 될 자리인데 꼭 대신해서 축하해 줘야 된다고 어쩌나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꼭 전해드리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 우리 문병건 구청장님이 강북 지역에서 정말 우리 도봉 노원 뭐 다들 안 되는데 구청장님으로 그때 일하시면서 우리 서울 강북 지역에 특히 막 여러 일 잘하셨지만 제가 부럽기로는 특히 교육 이런 쪽에까지 다 챙기시는 그런 구청장으로 봉직하셔서 그때 우리 강북 지역에 우리 사표는 문병건 구청장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딱 와서 중심 딱 잡고 축하해 주시고 제가 평생 형님으로 모시는 강동호 선배님 이렇게 딱 오셔서 자리 잡고 계셔서 정말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이 책에 써 있는 꿈이 꼭 이루어지는 꿈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셔가지고 축사까지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구본춘 총장님이십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구본춘 총장님 모셔서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조명이 어둡다고 그럽니다. 예. 앞에 불이 딱 비치니까 좀 너무 비치니까 약간 위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구본춘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석 박사는 제가 대학원 때 잠깐 만났습니다. 저도 그 공무원 생활하면서 늦게 등록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황종석 박사가 그 대학원을 마치고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때 제가 고문으로 참여하면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문으로 사실 참가하면서도 제가 이 연구소가 굴러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황종석 박사의 그 추진력과 그 다음에 리더십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 행정 현장에서 어떤 필요한 용역 과제를 발굴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연구소도 단성에 올려놨습니다. 또한 이런 기회가 돼가지고 한국공공정책개발학회 회장으로도 당선됐습니다. 학자들이 그 학자로서의 어떤 위치를 인정해주는 이런 학회장으로도 선출되어가지고 학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종석 박사가 오늘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 꿈 넘어 꿈 그리고 희망이 되다 이런 책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책이 여러 가지 그 중남구에서 36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담고 있습니다만 그 황종석 박사의 인생과 그 다음에 그 중남구에 대한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황종석 박사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해안 바닷가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동해안 바닷가에서 바다를 보면서 꿈을 키웠고 대박 중령을 보면서 그 의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집이 가난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김선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머니가 행상으로 생계를 책임지셨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물로 헛기준 배를 채웠고 기성예비는 항상 제때 일해지는 데가 좀 덮쳐옵니다.
또 수행여행도 제대로 잘못, 수행여행비가 없어요. 수행여행 가지 못하면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직과 성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치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라왔습니다. 이 정직과 성실 이런 내용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도 갈 형편이 잘못돼가지고 간신히 선생님의 도움으로 고등학교에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대학 진학에 대한 키워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하는데 그 시골 그 실업계 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국립대가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을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해가지고 후기 명문대 합격했습니다. 가정 형편상 다니지 못하고 중남부에서 36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홀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을 같이 비양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요즘 보기 드문 효자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학업의 뜻을 보아가지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석사학위도 마치고 또 박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국공공정책개발학회 학회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종석 박사의 논문을 보니까 논문 제목이 주민의 행복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는 고생 꽤나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은 누구나 다 아는 주제이기 때문에 논문으로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이 황종석 박사가 36년 동안 중남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엄청 노력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갔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주민들의 눈을 보면서 주민의 마음을 읽으면서 행정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막해져간 벌금을 어떻게 대사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고 또 그다음에 가정 불화가 심한 이런 주민들 특히 여름에 휴가도 못 가는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료를 설득하고 그 다음에 위에 상급자를 설득해내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에 작은 콘서트를 개최한다든가 주민들로 구성된 연극단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연극을 상영한다든지 또는 중랑천 축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한 아울러 중남부를 위한 장기 비전 이런 것도 많이 제시했습니다. 중남부 하면은 예를 들면 교육 여건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중남부를 많이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남 교육 비전을 만들어가지고 미래 비전을 만들어서 중남부가 어떻게 하면은 좀 젊은 사람들이 정착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중남부를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중남부가 교통의 지금은 중심지라고 하지만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통 장기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낸다든가 대부분 공무원들은 이런 과제가 떨어지면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면 3, 4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내용도 부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황종석 박사의 뜻 있는 추진력으로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도 참 대단합니다. 저도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했습니다만 이 총무과에 근무하면서도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면서 한 달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공공근로사업자를 관리해가지고 성공리에 공공근로사업을 마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아까 중랑천 축제 이때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장비를 설치했다 뜯었다가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한 4, 5일 동안 잠도 못 자면서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예를 들면 관상 복합 청산이라다가 중랑구에서 최초로 시도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맞춰냈고 또한 여기 봉화전에 도당꽃 건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동료를 설득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다 설득해나가면서 이런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황정석 박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하는 데는 황정석 박사 혼자 많은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료들과 그다음에 상급자를 설득해내고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또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해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중남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황정석 박사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로컬 그룹벌이라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제도 지금 발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을 하는 데는 혼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중남부 동해안 바닷가를 보면서 끼운 꿈이 우리 중남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축하의 말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성장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최창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아까 앞서서 본청 총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우리 황 박사님하고 같이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10여 년 전에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인연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황정석 박사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여러 번 받았고 그로 인해서 또 제가 또 행운을 누리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황 박사님이 본인의 어떤 삶의 기록,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걸 갖다 담은 책을 출간하신다 해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달려와서 오늘 이렇게 참여한 끝에 중랑의 어르신들께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도 얻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올라왔으니까는 솔직하게 제가 황 박사님한테 받은 그 마음의 상처에 대한 얘기를 솔직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박사과정을 같이 다니고 저는 그래도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일하면서 부처의 업무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같이 이제 막 바쁘게도 지내면서 그 과정을 다녔는데 주중에는 바쁘니까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이제 그 대학에서 특별히 배려해가지고 주말에 개설해준 행정사례 연구 뭐 이런 강의를 갖다 같이 듣는데 제가 앞에서 그래도 이제 중앙부처에서 그럴듯하게 부처 간에 조정한 얘기를 갖다 이렇게 막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교수님도 동료들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이 공허한 얘기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 박사님이 발표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냥 민원 창구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골목에서 그래서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그게 무엇이 막혀서 그렇게 된 건지 그리고 그것이 왜 행정제도가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지 이런 일들을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런 분투의 고민의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모든 교수님들과 그 다음에 동료들이 다 황 박사님의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알량한 그 자존심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정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 황 박사님이 하는 그런 마음을 담는 행정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 덕에 나중에 차관도 하고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 원장도 하고 이렇게 공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 계기로 아주 굉장히 행운을 얻은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만큼 황 박사님은 공무원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것, 마음을 담아서 일한다는 것, 이거의 표상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희로애락을 항상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참 공무원 그런 분이 황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황 박사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기쁜 마음에 이렇게 왔고 또 그래서 황 박사님은 한번 알고 나면 도저히 좋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계기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공무원을 마치고 저는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지내고 있는데 황 박사님을 만났는데 황 박사님은
아직도 중랑에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연구소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랑을 연구하고 중랑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그런 걸 갖다 연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랑의 뭐 아까 우리 부건충 선배님이 말씀하셨지만 중랑의 교육과 돌봄, 중랑의 교통과 안전, 그 다음에 중랑의 어떤 그런 도시재생, 일자리 이런 거에 대한 걸 갖다 숫자를 가지고서 분석하고 공부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중랑 주민의 비전으로 이렇게 만들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정책으로 만들지 이걸 갖다가 계속 붙잡고 실험을 하면서 때때로 저한테 의견을 구하고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중랑을 마음으로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중랑을 그냥 숙제처럼 붙들고서 그냥 사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저도 그때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고려대학교의 미래성장연구원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일을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황종석 박사님은 정말로 마음이 따뜻한 공무원 그리고 어떤 유능함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실천가 그리고 중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분이구나 이런 걸 갖다가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황종석 박사님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본인이 꿈꾸는 그런 황종석 박사님의 미래 그거를 저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응원을 드리고 황종석 박사님이 소망하는 중랑의 미래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시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황종석 박사님이 황종석 박사님이 그렇게 다 사랑하시니까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황 박사님이 이런 중랑의 희망을 담은 이런 책을 출간하시고 세상에 내놓으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황종석 박사가 추진력, 끝내준다는 청년입니다. 예, 감동행 작용하고 중랑구 미래를 누구보다도 머릿속에 다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 정말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구청장은 어떻게 일을 하냐 하면은 통장을 위촉할 때도 자기 편만 통장으로 임명합니다. 자기 편만. 한 가지씩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호남 쪽 공무원들만 승진을 시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구청장은 전체를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챙겨야 되는데 자기 편만 챙기는 구청장 이번에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너무나 우라통이 터지시고 정말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네.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죠? 네, 열받죠?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 잘 지냈습니까? 오랜만에 이런 단상에 올라와 봅니다. 제가 중랑을 당협위원장을 2000년도부터 그때 당협위원장이 아니고 지구당 위원장이죠. 2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에 야 이거 계속 나가서 국회 나서 사람 죽겠다 다 말아먹겠다 해서 정치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동안 뵙지 못했던 우리 동지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 뵙고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황종석 박사 한국 공공개발정책
정책공공개발연구원 원장이세요. 이분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오늘 사실 출판 기념회인지 긴가민가 하면서 뭐 구청장 뭐 출마 서포트해 줄 알고 이래 제가 좀 말 좀 하니까 준비를 해왔는데 보니까 이거 아니네.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 만나 뵈니까 정말 반갑고, 황종석 박사는 밥만 먹으면 제가 만납니다. 제가 신내동 동성 아파트 사니까 맨날 그 동네 와서 형님 잘 계십니까? 얘기 좀 합시다. 소개 좀 해주소 하고 이렇게 해서 매일 소주 먹고 동네 얘기하면서 죽는 말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황종석 우리 박사님은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제 인정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또 어릴 때 고생도 많이 했고 남의 사정도 잘 알고 또 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황종석 박사님 같은 분이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린 정말 참 어려운 격동과 파란 그리고 혼란의 한 시대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우파 우리 세력과 국민과 반사회적인 종북 좌파 세력과의 대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가지 않나 하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뭉쳐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지키는데 앞장서기를 바라고, 오늘 황종석 우리 박사님 말이죠.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박수. 구청장 출마 예정이라 하니까 선거운동이라는 얘기를 못하고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 뛰도록 우리가 한번 구경합시다. 예. 좋은 시간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저는 지금 현재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총장을 한 12년 하다가 우선은 명예총장을 해서 봉급 몇 번 타면서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희망위원회라고 회원이 전국에 13만 명인데 반체제 인사들하고 그걸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 백현진입니다. 지금은 초야에서 있습니다. 정치 접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늘 앞서 좋은 말씀 하셔서 제가 이야기는 꼭 드려야겠다 해서 몇 가지 적어온 게 있습니다. 숫자가 있어요. 저는 인터넷이나 신문상에 나와 있는 거,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황 박사님하고 저는 초대, 제가 32살 때 구의원 할 때 총무과에 근무를 했어요. 아니, 감사실에 근무를 했어요. 그때 보니까 이 당나라의 인재를 등용할 때 신언서판을 봅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박식하고 또 목소리가 좋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다 이제 좋은 얘기는 다 빼고요.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 서울 장미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사 거창하면 아시죠? 그 태동을 아셔야 돼요. 2005년도 우리
문병건 청장님 당시 장미를 심어서 지금 만발한 장미 터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 뒤에서 아주 기획을 단단히 해주신 우리 황종석 박사입니다. 이 내용도 그냥 간단히 하는 겁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문 청장님은 21년 전부터 2026년 6월 빨간 장미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중랑 구석구석 손길이 안 간 곳이 없고 역사를 잘 아는 황종석 박사만이 중랑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종석 박사의 사모님이 계십니다. 박경선 여사님은 중랑구청에서 함께 근무를 하면서 결혼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조언을 많이 하실 거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제가 숫자가 있어서 이걸 봐야 돼요. 중랑구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선거 홍보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하거나 그 외에 고위 공직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 교부금을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는 자치구가 25개가 있습니다. 그럼 24개 구에서는 잠자고 있습니까? 이거 예산을 1조 원 넘는 걸 타왔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구보다 노원구가 조금 높아요. 예산은. 근데 이거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재정 돌입자가 가장 꼴찌가 중랑구입니다. 인구는 약 37만 정도 됩니다. 1990년이나 2000년도 초만 해도 43만의 구민이었습니다. 재정 돌입도가 꼴찌에서 한 3번째를 갔어요. 지금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올라가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많이 가져온다는 것은 재정 돌입도가 낮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저 문화역사공원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거는 처음에 1933년도에 마무리 공동묘지가 됐습니다. 개설을 했어요. 그러다가 1977년도에 마무리 묘지공원으로 바뀌었어요. 1997년도에 그때 만해 한용운 선생, 소파 강정환, 그 다음 조봉암 선생 등 애국지사 문학가 15위 묘 앞에 이미 이문재 구청장님 하실 때 제가 그때 의장이었어요. 1997년 11월 7일 비 온 날입니다. 그날 이미 역사 문화공원을 만들었어요. 다만 지금은 이름만 살짝 바꾼 거예요. 아무튼 너무나 역사를 모르면 안 된다. 황종석 박사께서는 중랑에서 47년을 살고 36년을 공무원을 했습니다. 중랑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중랑의 미래의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마 황종석 박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좋은 구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6월에 바람이 중요합니다. 남서풍은 바람이 폭풍우처럼 몰아오고 피해가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삼척에서 태백산맥을 지나서 서울의 관문 중랑 망우리 고개를 넘어서 더위를 식혀주는 동풍이 불어오면 중랑의 평안과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너무 좋은 자리라서 내가 옛 동지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서 섰습니다. 저는 문구청장님하고요, 구청장님 하실 때 뜻이 모시면서 일을 했어요. 나이가 내가 더 많아요. 그리고 강동호 위원장 정말 볼 적마다 저는 주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관이 됐냐 이렇게 보면 다 할 겁니다. 우리 뼈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중량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난 모르겠어요. 문구청장님이 구청장 할 때까지는 그래도 쉼통도 쉬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에는 무법천지가 됐어요. 무슨 무법천지가 됐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장 국민이 좀 잘 판단하십시오. 나는 그래도 난 중량구에 살지도 않았고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서 다니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중량구가 왜 이렇게 주인의식도 없고 이웃 사촌의 따뜻한 마음도 없고 이렇게 우죽순처럼 외지의 사람들이 판을 치고 다녀요. 이게 주인의식이 없어요. 난 전번에 국회의원 근데 잠깐 난 한 5분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내가 흥분이 돼서 조금 더 떠들는데 그래서 정말 주인의식 갖고 난 전번에 국회의원 우리 나오신 분 될 줄 알았어. 초등학교 나오고 뭐 중학교 나오고 뭐 이래서 좀 될 줄 알았어. 근데 또 안 되더라고. 무진장 노력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요번만큼은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저는 구청장, 문구청장님이 지금 먹고 사는 건 불편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 주인의식을 갖고 황 박사 같은 사람이 뭐를 맡아도 내가 볼 때는 뭐 만든 거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답니다.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뭐 할 것 같은데 정말로 황 박사님하고 난 같이 저는 그 사회복지 협의체위원장을 구청장님하고 할 때 같이 국정에서 국장으로 계셨습니다. 연이 굉장히 괜찮아요. 난.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구청장님도 그렇고 강동호 구청장님 나보다 일주일 빨라고 형이라고 매일 하라고 그래요. 매일 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좋습니다. 우리 이번만큼은 여기 모신 우리 황 박사를 좋아하는 우리 주민께서 꼭 좀 뭐가 하더라도 저런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화이팅! 고맙습니다. 제가 시청에서 이렇게 연설해보면 생전처럼입니다. 가만히 나도 무엇이 좀 뒤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내가 황 박사 저렇게 잘생긴 얼굴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순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자 황정석 저자님을 모시기 전에 영상으로 한 5분짜리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황정석
우리 중랑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왜 다른 구로 서울시 본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굳이 마다하고 중랑에서 계속 뼈를 갈아가면서 여기서 일을 하셨는지, 중랑에 대한 사랑, 중랑에 대한 미래, 중랑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일했는지를 담아놓은 영상입니다. 영상 부탁하겠습니다. 영상 박수로 한번 보시죠. 79년부터 중랑구와 인연이 돼가지고 연봉육동 사무소에서 84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50여 년을 중랑구와 함께 왔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중랑구의 어떤 변화, 그 가운데 서 있지 않았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여기 중랑구에 스며들어서 같이 내려왔다는데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랑구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과 봉사와 헌신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로 재창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중랑구를 사랑합니다. 황종선입니다. 저는 강원도 동해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에서 1984년도에 서울시에 임용되어 문목육동사무소에서 처음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시내이동 관상복합청사를 건립하고 제1회 중랑청 시네마여행 뮤직 페스티벌을 처음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장미 축제의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중화이동 동장 재직 시라는 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동장실을 없애고 또 중농 공부방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꿈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주민들과 어떤 많은 관계를 맺어오고 거기에서 우리 면목동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목격하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박사들과 교수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개발하고 또 주민 행복에 대한 그런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중랑구를 잘 알고 누구보다 중랑구를 사랑하고 중랑구에 대한 미래 비전과 대안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곳은 1961년부터 1988년까지 27년 동안 골재 채취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지역이 열악했다. 그러던 것이 88년도에 용박폭포로 새롭게 변신을 해서 휴식 공간으로서 체육 공간으로서 크게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랑구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용박폭포공원도 새로 변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젊은 사람들과 또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로 재창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대역 일대가 중랑구뿐만 아니라 서울 동북부의 마지막 미개발지입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성장 동력이자 핵심 축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현재는 역세권 활성화라든가 광역 교통시설이 확충된다든가 다양한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 차원에서는 종합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서 그 계획에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좋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런 첨단 산업을 또 그리고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이 지역에서 양질 입자를 많이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데 아주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신대역 일대가 개발의 여지가 많을 뿐더러 또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립니다. 꿈 넘어 꿈, 희망이 되다. 이 책은 36년 공직 생활과 저의 자전적 에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느꼈던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중랑 사랑 고백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다듬어지고 단련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서술하고 또 살아오면서 고마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쓰고 싶었습니다. 제가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그 과정을 주민들에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 자서전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성실, 정직, 봉사는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희망과 공정과 그 다음에 화합으로 이게 신념화됐다. 그 신념이
어떤 중심적인 가치이자 태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가슴이 와닿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직 후배들에게는 지방자치 행정의 교과서적인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중남 국민들에게는 행정속이라는 개념이 중남부를 얼마나 살아가는지와 앞으로 중남부의 희망의 문제를 알려드리는 책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꼭 한 번은 읽어보시라고 감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길을 나서고자 합니다. 내가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게 해주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중랑하면 파이팅 해주십시오. 자, 아까 저기 열려라! 다시 열려라! 빛나라! 좋습니다. 박수! 네. 네, 여러분 장시간 행사를 끝내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뜨시지 않고 이렇게 계셔가지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황정석 박사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느라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하셨죠? 네. 오늘 오니까 우리 귓가에 따뜻한 풍풍이 불더라고요. 몸이 우리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 봄이 우리 가까이 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동안 평소에 저를 위해서 관심과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그 감사의 표현을 좀 큰 절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사람이 살면서 혼자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히 여러분들과 같은 훌륭한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길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책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어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한 인간이 한 도시에 스며들면서 거기서 성장하면서 한 인간도 성장하고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을 담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인간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는 다 각자의 처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공직이라는 길을 선택을 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공직이라는 것은 사실은 즐거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제가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바닷가의 작은 오초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을 아주 참 되게 지금 살았습니다. 그게 가난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려운 시절을 겪었겠죠. 저도 그런 가난을 겪고
제가 79년도에 처음으로 면목동에 발을 딛고 서울살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84년도에 면목 6동에서 동사무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9급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좀 꿈을 꿨는데 사람이 살면서 보니까 그런 꿈도 또 소중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급으로 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슴 속에 있는 것은 밖에는 제 책에 줄을 두고 있는 게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를 늘 마음속에 가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가빈치료라는 말이 나한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가빈치료가 뭐냐? 내 끝이 아무리 커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루어지면은 그런 소용이 없다. 살아계셨을 때 효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저희 마음을 굉장히 짓눌러 왔어요. 그러다가 삼수 끝에 제가 원하는 S대에 못 가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공직생활을 시작하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동생들은 셋을 데리고 있는데 방북한에서 동생은 베란다에서 잤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을 겪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제가 이제 처음에 공직에 들어갔을 때는 공직이 잘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 들어가서 남한테 날 정직하게 살라고 그러고 다르게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나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고 품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건 아니구나. 내가 살면서 나갈 때 나가더라도 공직에 있을 거면 제대로 공직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직이 시작이 되면서 바로 잡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한 인간이 도시에 스며들어서 단련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보람을 찾지 않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제 과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36년 동안 이제 여기 공직생활하면서 제가 또 살기도 15번지 20절 면목동에서 좀 살고 원정지가 됐는데 그렇게 살다가 50여 년을 중랑구에서 살았더라고요. 연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을 사실은 복이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도 하고 만나서 하는데 외국으로도 갈 수 있었던 계획도 있었는데 사실 못 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운명적인 것 같아요. 하여튼 50여 년을 중랑구에서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공부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태국을 나와서 또 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연구원을 설립해서 연구원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지역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주민의 일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주민의 행복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신이었습니다. 그런 소신을 갖고 연구원이 이천했죠.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 한 단계를 지금 한 6년차 되는데 작년에 수주도 많이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는 조금 부족하지만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왔고요. 그 과정에서 그 책에 날 꼭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여러분들의 그 고마움을 책에 꼭 기록하고 싶다 하는 생각에서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내가 지금 걷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쓰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랑구는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저는 중랑구가 변하지 않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 처지에 매몰되다 보면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듯 힘들지 않듯. 그러나 인간은 무한히 변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중랑구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너무나 망가져 왔습니다. 제가 한 12분을 구청장님을 모시고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열정을 갖고 헌신을 갖고 봉사를 해와서 중랑구를 이렇게 제가 혼자 만드는 건 아니지만 만들어 왔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중랑구가 바닥에서 희망이 없어지는 도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답답했어요. 우리 중랑구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에 동력이 뭐냐? 어려운 사람들의 동력은 희망입니다. 저는 그 꿈, 희망 이거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갖고 살아야 한 인간, 한 도시 성장하고 도약합니다. 우리의 삶이 질이 나아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려운 각종 데이터라든가 현장의 목소리들이 어려운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함께 해나간다면 우리 도시가 우리 삶이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같이 해주신다면 우리 중랑구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30년 전 중랑구를 쭉 봐왔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해야 됩니다. 저는 외칠 겁니다. 중랑구를 변화시키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그 희망과 여러분의 그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황소처럼 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시면 안 되고 황정석 박사님 정말 고생하셨고 앞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사모님 모셔가지고 인사. 우리 집사람을 소개하자면요. 저처럼 공무원 밑에부터 같이 올라왔어요. 근데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해주고 쓴소리 하는데 옛날에는 듣기 싫었는데 요즘 들어보니까 구구절절히 옳은 소리 들어요.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피드를 많이 해요. 저희 아내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선입니다. 한 말씀 하나 드렸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랑구에서 우리 황종석 박사와 함께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선배고, 중랑구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 모임을 이제 시의회라고 하는데 중랑구 시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우리 황종석 박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우리 황종석 박사가 얘기했지만 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고시를 합격해가지고 고위공직자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개 9급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하다가 이렇게 30년 이상 공직생활하고 퇴직하고 나면 뭐 지역을 위해서 다시 봉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자체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하고 나서 고위공직에 나가서 이런 어떤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고시 출신이나 고위공직을 거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황종석 박사는 퇴직 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책도 쓰시고 일을 하시고 계신데 그렇게 꿈을 갖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입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황종석 박사가 오늘 실천하고자 하는 꿈은 혼자 꾸는 꿈은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꿈을 꿀 때 그거는 곧 현실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황종석 박사와 함께 같은 꿈을 꿔서 꼭 실천해서 현실을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행사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려고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